자, 지금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과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이렇게 뵙는데도 너무 반가워요. 아, 네. 예. 지금 뭐 유튜브로 예. 뭐 오셨지만 죄송합니다만 정진호님께서도 서머리 자세 했더니 시력이 좋아졌다고 하셨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진호님께서는 리시 선생님 덕분에 상쾌한 아침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넘버원이었잖아요. 인기로 따지면 아, 저 말이죠.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잠깐 빼고 목소리도 들었는데요. 예, 예. 이제는 이제 드디어 이제 세력의 변동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요.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해서 각종 지원금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잘 몰라서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 뭐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들은 많이 쏟아졌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사실 뭐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 프리랜서들, 무급휴직자들이나 명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는 말들이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 뭐 적은 금액입니다만은 월 50만 원씩 3개월씩 3개월분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근데 그 조건이 이제 가구소득, 중위소득이 100% 이하거나 아니면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예. 또는 뭐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면서 소득이나 매출 감소가 25% 이상 되면 해당이 되니까 신청하시면 지급하겠다라는 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요즘에 조금 핫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50만 원에 3개월이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정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게 약 93만 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거든요. 예. 뭐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음. 잘 챙겨서 해가지고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홍보되어 있었죠. 고용유지 지원금.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뭐 더 크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처음에 우리 계약을 못하는 바람에 가족 돌봄 휴가 어떻게 되느냐 예, 말씀들 예. 많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고 2018년도부터 지원된 게 있었는데요. 예.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그 지원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1인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인당 18만 원, 최대 예, 예. 18만 원, 10인 미만은 16만 원, 10인 이상은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예. 그다음에 산재보험료 경감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월부터 8월 산재보험료가 30% 감면됩니다. 요거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에서 예. 데이터 내서 바로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경감인데요.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줍니다. 적용 기간은 3월부터 시작돼서 5월까지입니다. 예, 예. 네. 이런 혜택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예. 급여 이야기 해볼 텐데요. 네네. 4월 급여에서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항목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4월 급여를 받으셨 분들은 5일 날 빨리 받으면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면 뭐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비슷한 분들은 4월 당월에 25일 날 받으셔고 그러셨을 예, 거예요. 예. 뭐 이제 5월 10일 날도 받으시고 그럴 텐데요. 4월 급여에서는 개인별로 지급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공제해야 하는 사항의 항목에서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예. 우리 사실 2월 급여에 보면 많이들 기다리는 게 연말 정산 그렇습니다. 환급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4월 급여에는 건강보험 연말 정산이 반영됩니다. 네, 건강보험도 연말 정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달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19 건강보험료 감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제대로 적용돼서 받았는지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됩니다. 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방금 말씀하신 네. 연말정산에는 모든 직장인들 관심이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급여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네, 사실 뭐 우리 소득세 그 연말 정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뭐 비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환급분이 더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건강보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은 과 달리 이거는 주정산제도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연말정산이랑 예. 그다음에 퇴직정산에 어떻게 되느냐 신고한 금액과 우리 실제로 받은 금액 보수가 서로 비교해서 보험료를 덜
덜 냈냐 아니면 더 냈냐. 예, 예. 그래서 그걸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아. 퇴직할 때 한 번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번처럼 19년도 그 소득 신고한 금액 가지고 4월 달에 부가 고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월급이 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그래서 있는 거죠. 공제 항목에 이런 겁니다. 그 전에 이제 2019년도에 신고 금액을 작게 해놓고 예, 예. 소득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아. 4월 달에는 공제가 더 많이 예, 보험료를 예. 더 많이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급여가 3월 달보다는 적으실 거고 실수령액이 예, 예. 아니면 반대로 많이 신고했는데 여하한 이유로 조금 낮게 신고됐으면 그 정산해서 돌려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제대로 파악해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겠다 이거. 네, 맞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료는 어차피 5대5 사업장 5와 그 예, 근로자분 5로 이루어지니까요.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동 상담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노동 상담 보내주시면요. 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최고의 상담사 김현신 노무사가 정말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네. 바로 왔어요. 아, 7507번님. 제가 6월 달이면 입사 2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달에 퇴직하면 연차 휴가 16일분에 대해서는 소멸되는지요? 아니면 퇴직 때 16일 연차분 일수 계산해서 수령받을 수 있는지요? 항상 좋은 정보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그러면 6월에 입사하셨고 6월이 되면 2년 차로 2년 차죠? 2년 차로 돌입하신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은 만 2년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예. 1년 몇 개월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6월에 퇴사하시게 되면 이제껏 1년 1개월 개근에서 발생한 만근하며 발생하는 일일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예, 예. 11일의 휴가를 지금은 10일이겠죠. 10일의 휴가로 확보하고 계신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10일에다가 이제 6월 이제 다가오는 6월의 입사일이 자기의 입사일 뭐 6월 10일이면 6월 10일이 되면 예, 예. 이와는 별도로 15일의 휴가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16일이 아니라 만약에 6월 2년이 돼서 예, 예. 퇴사하신다고 하면 그 26일의 휴가가 생기는 게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분이 2년 차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1년 차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린 거네요. 예, 예, 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 차가 되면 16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15일이 생기는 겁니다. 가산은 3년 차가 돼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16일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 16일을 쓰지 못하고 퇴사하시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헷갈리시면 바로 또 세령 넘어갑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이게 1년 차, 2년 차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예. 네, 다음부터는 입사일을 꼭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입사일 네. 지나서 퇴사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2년이 딱 되는 날 16일의 휴가가 발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맞추셨으면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딱 퇴사할 때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바로 퇴사일에 퇴사하시는 게 아니고 16일 연차를 그냥 쭉 쓰고 바로 퇴사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예. 이거는 회사의 정책이나 뭐 조직의 분위기나 그렇게 해서 연차 남아 있는 거를 다 쓰고 퇴사해서 퇴사일을 미뤄 가지고 퇴사하는 경우인데요. 예. 이거는 어차피 뭐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16일 가지고 퇴사일 미룬다고 하면 16일 뒤에 퇴사하시는 거고요. 예. 근데 뭐 16일 뭐 안 쓰고 돈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건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는 그냥 그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퇴사일을 미루는 것도 만약에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고 하면 예. 그냥 그대로 그날 퇴사하시고 그거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이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요. 만약에 이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시다고 하면 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역시 퇴직 그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거니까 예. 크게 차이점은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6663번님 지난해 2월에 근무 시작해서 올해 3월에 퇴사했는데 재직증명서를 끊어주면서 수습기간 3개월은 뺐더라고요. 수습기간도 근무기간 인정되는 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항상 이제 우리가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되고 퇴직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처음에 근로를 시작한 날 최초 근로일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수습 기간을 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수습 기간 네. 역시 포함되어서 계산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3개월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이 되는 거니까 예.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을 빼신 거는 착오를 이루셨거나 아니면 약간 예전 마인드로 생각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만일 이걸 이의 제기하셔가지고 지금은 다 퇴직금에 포함해서 다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맞습니다. 기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예. 약간 수습 기간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해고가 약간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일단 법에서는 수습 기간 역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거고 예. 뭔가 우리가 수습 근로자니까 일반 우리 정규 근로자처럼 뭐 많은 그거를 바라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간에 해고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절차에 대한 서면 통지를 지키셔야 된다. 예. 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동 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또 일하시다가 좀 부당한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그리고 또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2172번님께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인데도 회사에서 적용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당연히 뭐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신 거니까요. 예, 임금 예. 체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뭐 조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요즘에는 뭐 그 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신고란이 잘 마련돼 있으니까요. 예, 그거 예. 이용해서 하시면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아마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까요. 예, 예. 이거는 근로감독관이 전화 한 통해서 시정 조치 내리면 바로 시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될 겁니다. 네. 1673번님 연차가 10개 정도 남았는데 이걸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25일까지만 채우면 성과급이 있어서요 하셨네요. 네. 아까 비슷한 내용, 질문이죠?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 사실 연차는 우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청구한 시기와 사업장의 운영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로기준법의 단서에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그 성과급 얘기를 하셨으니까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이거는 회사와의 어떤 좀 협약 같은 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회사와 협의가. 서로 간에 협의 그다음에 동의가 필요한 거죠. 네, 예.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또 받겠습니다. 노동상담 샵 0945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가 있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음악이 나가야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7794번님. 회사에서 연봉 협상 시점도 아닌데 임의로 연봉을 1,000만 원 내리겠다고 해서 거부했는데요. 이걸 이유로 나가라고 하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질문 주신 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연봉 월급여를 뭐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거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하는 거 역시 임금 그리고 나서 지급하지 않는 거는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 거고요. 연봉 협상 결렬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는 거는 더더군다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구제받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 아니면 처분이 있었는지가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만약에 안 나간다고 하고 4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감액해서 준다. 동의가 없음에도. 그러면 역시나 임금 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 신고 통해서 권리 구제 받으시면 되고요. 정말 나가라고 해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시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구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해야 됩니다. 30일 전이 아니면 해고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7895번님께서는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는 걸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이야기했던 급여 말고 2달 동안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셨네요. 역시 이거는 면접 때 이야기한 구두상 얘기한 내용이 계약서에 발현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점 같습니다. 뭐 수습 기간 끝나서 계약서 안 썼으면 근로 기간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접어 놓으셔도 되는데요. 지금처럼 시급을 계속 적용받고 면접 때 얘기한 월급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적 모성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의 를 들어서 한 번 더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됩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서는 나중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수습 계약서를 쓰실 때 그 내용을 수습 계약서에 기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수습 기간 끝나고 나서는 월급 얼마로 한다. 이렇게까지 기재해 놓으시면 당연 적용되는 거니까요. 사실 근무자 입장에선 사장님 수습 기간 끝나면 이 월급으로 해달라고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니죠. 계약서에 보면 밑에 특약사항이라고 적어놓는 기재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따로 정규직 계약서를 따로 쓰시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그냥 수습 기간 끝나면 그 급여로 해주신다는 거에 대한 서로 간의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니까 이거는 뭐 계약서에 기재하면서 그렇게까지 우리 근로자분이 걱정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7674번님, 산재연금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같이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뭐 산재에서 뭐 연금이면 장애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하고 국민연금 개시가 되면 그에 대한 상계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51번님께서는 회사에서 연차 계산할 때 연차일수 마이너스 공휴일 개수를 하는데 계산법이 맞는 건지 하셨거든요. 근데 문자가 조금 헷갈리게 들어와서 연차 계산법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연차는 우리 1년이 되면 15일, 그다음에 2년차 15일, 그다음에 3년차를 돌아보면 16일인데요. 요거는 제가 유추할 수 있겠어요. 회사의 방법은 이 사람이 근속 기간에서 연차 일수 마이너스 공휴일 일수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로 의심해 볼 수 있어. 근로자 대표와 연차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연차 대체에 대한 서면 합의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근로자 대표하고 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쉬더라도 자기 연차를 사용해서 쉰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차 대체에 대한 서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회사의 연차 적용 계산이 무조건 틀리다고만 말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서면 합의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고요. 지금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당첨자 바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